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29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의논하다 라는 의미의 의자가 되겠습니다. 의논하다 라는 의미의 의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는 의논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해서 총 2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의논하다 라는 의미의 의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는 의논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회의 하면 구성원들이 모여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의제라고 하는 것은 이 회의가 비공식적이 아니고 이제 공식적인 회의일 경우에 다룰 안건을 얘기합니다. 논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회의에서 안건에 대해서 협의하고 이제 결정에 붙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의논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솔직하게 나누다 라는 뜻인데요. 의논하다 라는 말에는 상대방한테 자문을 구하다, 고견을 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토의하다 라고 하는 것은 논의하다와는 달리 토의하다는 좀 더 자유롭습니다. 논의하다가 상대적으로 절차나 형식에 얽매이는 데 반해서 토의하다는 보다 자유롭다. 그래서 그 토의된 내용이 결정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제의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자고 상대방에게 뜻을 전하다 라는 뜻이고요. 의회라고 하는 것은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가 권력 형평성 문제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3권을 분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는 국회라고 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회의체가 있고 입법기관이 있고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마다 이제 의회가 있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 하면 경기도의회가 있는 거죠. 항의라고 하면 불만스러운 일에 대해서 따지고 드는 것을 얘기하고요. 문의라고 하는 것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문의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 질문 또는 물어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는 그 대상이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공공단체라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질문 사항이 단순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부분과 관련된 그 개인의 문제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의라고 하는 것은 뒷담화라는 뜻이죠. 이 물의라고 하는 것은 통상 물의를 일으키다
라는 말과 함께 쓰이게 되는데요. 물의를 일으키다 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뒷담화를 불러일으키다 라는 뜻으로 일을 잘못해서 쑥덕공론에 오르게 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 다음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뒤따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시자가 되겠는데요. 이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 시자가 이것이라는 의미보다는 옳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이것이라는 의미보다는 옳은 일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이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다 두고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하다 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의혹을 제기한 사항이 맞다, 실제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필시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라는 뜻입니다. 역시 라고 하는 것은 생각했던 대로네 라는 뜻이고요. 혹시 라고 하는 것은 만에 하나 라는 뜻인데, 이 혹시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또는 그러면 어쩌나 하는 걱정스러운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와 똑같은 말이 행여라는 말이 있는데, 행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혹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와 행여는 의미는 같지만 내심이 반대다 라는 측면 보시면 되겠고요. 시비라고 하는 것은 시시비비라는 말로 쓸 수 있는데요. 옳고 그름을 따져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정하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 바로잡다 라는 뜻이고요. 국시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정책 또는 그 기본 정책 방향을 뜻합니다. 본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전해 내려온 대로 라는 뜻이고, 실사구시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사실에 입각해서 방향을 정한다 라는 뜻으로 탁상공론을 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국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할 때 명분에만 얽매이지 말고 실리를 감안해야 된다라는 말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 색즉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색깔이라는 뜻인데, 이 색깔이라는 뜻은 눈에 보이는 것 또는 물질 이런 것들을 이제 대변하는 얘기고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눈에 보여서 희망을 갖고 따라가 봤더니, 즉 그것이 바로 이런 거였었다. 뭐냐? 공,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교의 큰 가르침인데요.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영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행한 행위, 언행에 대한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한자는 옮기다 라는 의미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옮기다 라는 의미의 이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옮기다 라는 의미의 이 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하다 라고 하는 것은 사는 집을 옮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전하다 라고 하는 것은 주소지를 옮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하다와 이전하다는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사하다는 물리적으로 집을 옮기는 것, 거취를 옮기는 걸 얘기하는 데 반해서 이전하다는 옮긴 집의 주소를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주하다 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사하다와 같은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하다는 주로 그냥 단순히 거처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주민이 한꺼번에 옮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말이 이제 어디에서 파생됐냐면 동물들이 어떤 그 환경이 변하면 한 마리만 옮기는 게 아니고 때로 옮기는, 또는 겨울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 따뜻한 남쪽 방향으로 옮기고, 또 여름이 되면 조금 시원한 북쪽 방향으로 옮기는 철새들의 그 거주를 옮기는 그런 이제 것에서 나온 말이죠. 이동하다 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옮긴다 라는 뜻이고요. 이민하다 라는 것은 역시 이게 이사하는 건데 국외로 이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다 라는 뜻으로, 전이라는 말은 주로 병원체, 그러니까 감염성 병원체가 다른 숙주한테 넘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가축에게 병이 전염된다든지 또는 사람에게 병이 감염될 때 바로 그 감염원이 다른 숙주로 넘어가는 것을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추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되어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관할을 옮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기로 넘기다 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서 회기가 다 됐는데 제한된 그 안건이 다 처리가 되지 못했다 라고 할 때 원래는 그 폐기하죠. 그러나 이제 그거를 다음 기로 넘겨서 협의하기로 한다든지, 또는 특히 2월이라는 말은 회계 장부에서 다음 기로 회계사항을 이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으로 옮겨 보내다 라는 뜻인데, 주로 죄수라든지 이렇게 그 수감되어 있는 인원을 다른 수감처로 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꼭 수감뿐만이 아니고 수용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걸 모두 이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10개씩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파생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